엑셀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 화면 구성 요소, 빠른 실행 도구 모음과 리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시켜서 보시면 화면이 일반 화면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워드처럼 하얀색 화면이 아니라 이런 격자 모양의 네모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워드 같은 경우에는 흰색 종이가 펼쳐져 있다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런 네모의 격자 모양의 표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인 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셀은 작업 영역에서 가로 행과 세로 열이 교차하는 격자 모양의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상에 많은 네모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 맞춰, 행 맞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열행에 대해서 대표 이름인 열은 A, B, C, D 문자로 부여되어져 있고 행은 1, 2, 3, 4 숫자로 대표 이름이 부여되어져 있는 가운데 열 맞춰 행 맞춰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네모를 셀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 셀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워드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표를 작성하실 때 그 네모는 단순한 문자를 적는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엑셀에서의 하나의 셀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릇, 공간이다 라는 개념이 엑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다음 엑셀의 셀 주소. 자, 셀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을 조합해서 부여하고 있다. 자, 엑셀을 보시면 한 화면에 적어도 뭐 수십 개의 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든 셀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해 놨는데 그 이름은 자, 지금 제가 선택한 하나의 셀은 이름이 B열과 이 행이 만나는 그 하나의 셀이기 때문에 이름이 B2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D4라는 셀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D4. D열과 4행이 만나는 하나의 셀. D4 해서 아무리 많은 셀들이라도 모든 이름, 주소를 각기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셀의 특징은 하나의 셀은 절대 둘로 나눌 수 없다. 자, 우리가 워드 같은 곳에서 표를 만들어 사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칸을 둘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합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작업을 해보셨을 거지만 엑셀은 하나의 셀, 다시 말씀드려서 B2라는 셀 하나는 절대 둘로 나눌 수 없다. 행이든 열이든 절대 둘로 나눌 수 없다. 단 여러 개의 셀은 병합할 수 있고 병합된 셀이라면 각각의 셀들로 다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하나의 셀은 절대 둘로 나눌 수 없고 자, 우리가 엑셀에서 보시면 B열, 3행이라고 해서 B열이라는 이 열 전체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띠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3행, 이 행 전체는 같은 운명을 띠고 있다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의 셀만 반을 나누고
두 개로 늘리고 이런 작업은 하실 수 없다 라는 게 엑셀의 셀을 작업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셀 포인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사각형을 셀이라고 하고 보셨습니다. 여러 셀들 중에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굵은 테두리 사각형을 셀 포인터라고 한다. 자, 보시면 많은 셀들 중에 굵은 테두리가 주어져 있는 셀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셀입니다. 이 셀을 뭐라고 한다? 셀 포인터라고 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키보드로 엑셀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그 셀에 내가 선택한 셀 포인터가 위치한 부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진다 해서 엑셀의 제일 처음은 셀 포인터를 내가 선택한 셀에 두는 것부터 엑셀이 시작을 합니다. 셀 포인터를 내가 선택한 셀에 가져다 놓는 것부터. 자, 보시면 두 번째,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 보이시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셀 포인트로 위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말고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게 마우스로 클릭 아니면 화살표 방향키로 셀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실 겁니다. 자, 제가 D4라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의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내려가 보고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원하는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작업을 실행한다 라는 게 엑셀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엑셀의 화면 구성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파일 이름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해서 파일 이름에 통화 문서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름은 임시로 지정되어져 있는 이름, 즉 저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서 혹시 파일 이름에 통화 문서 숫자로 되어져 있다면 저장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입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아래의 리본 메뉴에 들어있는 많은 기능들 중에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능들을 위쪽에 정리해 놓은 곳이다. 해서 클릭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내가 원하는 메뉴를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 기본 팁에 가서 보시면 설정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 동영상 강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리본 메뉴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모든 컴퓨터가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조금의 변형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일, 홈, 삽입과 같은 탭과 하위 메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고 어떤 메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눈여겨보는 게 엑셀을 처음 초보자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작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름 상자라는 부분으로 우리 조금 전에 배우셨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곳 또한 이름 상자입니다. 셀 포인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곳 이름 상자. 자, 그 다음 수식 입력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선택한 셀 포인터가 위치한 부분의 내용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엑셀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 이 많은 셀들의 묶음을 워크시트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의 대표 이름을 행머리글, 열의 대표 이름을 열머리글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탭이 나와 있는데 엑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셀에서 아래쪽에 시트가 저는 3개 나와 있습니다. 자, 엑셀 2011 기준으로 시트는 일단
원칙은 255개, 255개까지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파일의 양을 보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양을 보고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는 법도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개가 떠 있고 더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자, 시트 1 해서 시트 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시트 1이고 시트 2 클릭해 보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나타나신다. 시트 3 클릭하시면 또 새로운 워크시트, 시트 1 클릭하시면 조금 전까지 작업하셨던 워크시트로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시트 탭. 그 다음 상태 표시줄이라는 부분은 물론 엑셀에만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윈도우라는 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는 다 상태 표시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이 위치가 상태 표시줄의 위치에 상태 표시줄에 아주 많은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면서 아래 상태 표시줄을 챙겨보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한다. 상태 표시줄 해서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작업을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연습이 꼭 필요하고 익숙하게 화면이 다가오게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몬과 리본 메뉴 작업을 해보시고 셀 포인터를 행의 끝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단축키. 우리가 단축키를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컨트롤과 화살표 키를 활용하는 단축키는 아주 중요한 단축키로 엑셀을 작업하시는 동안에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셔서 컨트롤과 화살표 키를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컨트롤과 화살표 키를 활용해 보시겠습니다. 화살표 키, 아래 화살표 활용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셀 포인터입니다. 저는 셀 포인터를 A1에 두겠습니다. A1에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하나의 셀들만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자, 끝에 이 숫자 아주 중요하십니다. 1048576 엑셀의 끝입니다. 엑셀의 끝. 해서 이 컨트롤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엑셀의 제일 끝 행으로 한 번에 넘어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엑셀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혹시라도 가나 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버린다면 제일 중요하게 행 추가가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을 추가한다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 행을 삭제하고 중간에 추가를 하는 건데 제일 아래 셀에 데이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행 추가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의 셀은 작업을 하면 실수로라도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행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이번에는 위 화살표 눌러보시겠습니다. 컨트롤 위 하면 또 제일 처음으로 가십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자, 셀 포인터를 A1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위쪽에 열 번호가 바뀌는 걸 보십니다. I, J, K, L, M, N, O, P, Q, R, S, T, W, X, Y, G 다음에 뭐가 나온다? A, I 해서 사실 AA가 28번째 있다.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지만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에 나온다. 선행과 후행한다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AC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AC 다음에는 BA가 나온다. 해서 AB가 먼저 나오고 BA가 뒤에 나온다라는 선행과 후행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시겠습니다.
하시면 XFD. 이 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다? 열의 끝단입니다. 열의 끝단. 끝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나다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열 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열 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끝단이 사라질 수 없으니. 그래서 끝단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셀 포인터가 저는 XFD1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 왼쪽 버튼을,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A1로 올라온다라는 부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 중에서 꼭 외우셔야 되는 단축키 컨트롤 화살표를 조합한 단축키. 아주 중요한 초보자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축키 되겠습니다. 엑셀을 처음 시작하고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방법 하셨습니다.